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10월 들어 울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국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단검사 확대와 역학조사 강화, 그리고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방역의식이 중요하다며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월 들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월별 확진자 현황을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일일 평균 10명 내외로 발생했고 알파 변이 유행이 시작된 4월엔 일일 25.7명, 5월엔 20.9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알파 변이 유행이 종료된 6월엔 일일 평균 8.2명으로 다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파가 시작된 7월부터 확진자 수가 다시 큰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7월 400명, 일일 평균 12.9명이 발생했고 8월 들어 처음으로 월별 누적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서며 일일 평균 32.9명, 9월 943명, 일일 31.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10월 들어서는 지난 23일까지 전국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193명, 일일 평균 8.4명, 주간 발생률은 10만 명당 0.3명에 불과할 정도로 확연한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겁니다.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서 선제적 검사, 인구 대비했을 때 한 78.4%, 약 80만 명 정도 가까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선제검사를 통해서 확산 방지, 확진자 발생률을 동시에 감소시킬 수 있었죠. 이와 함께 접촉자 조사 범위를 2일 전에서 3일 전으로 확대해 발생 원인 조사 비율을 20%대로 낮게 유지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백신 예방 접종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까지 인구 대비 1차 접종 77.8%로 전국 71.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차 완료까지는 69.5%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 동참도 확진자 감속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시민들의 방역의식이 중요한 만큼 단계별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 미접종자의 조속한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어제 남구 장생포 소형 선박 부두에서 수소 선박 시운전에 참여했습니다. 송 시장은 선박용 수소 충전소와 수소 선박 실증 현황을 청취한 뒤 시운전하는 선박을 직접 타고 태화강 경계인 석탄 부두까지 갔습니다. 수소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소 선박 실증 사업에는 모두 9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수소 선박 건조와 충전소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도시 사업 협의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스마트 도시 사업 협의회는 도시계획 전문가와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등 모두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스마트 도시 사업 협의회는 앞으로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 실시 계획과 준공 검사 등 울산시의 스마트 도시 조성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게 되며 스마트 시티 정책에 다양한 의견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정보 취약계층이 디지털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조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례는 정보 격차 해소는 물론 모든 시민들이 소외와 차별 없이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디지털 포용위원회가 설치되고 관련 실태 조사도 2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비대면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며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법과 화상회의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도 제공합니다. 올해 울산에서 열리는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울산 전시 컨벤션에서 열리는 오늘 기념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포상과 주민자치 우수 사례 시상 등의 순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기념식 등 일부 행사만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서 대면으로 열고 각 시도 정책 사례 전시 등은 올 연말까지 온라인 박람회로 열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교육 현장에도 일상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공연은 물론 학생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사가 잇따라 마련돼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학생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집니다. 울산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 40여 명이 본 공연에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수개월간 준비했던 공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3월 달부터 연습한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될까 봐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공연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스크린 앞에 모여 앉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상 작품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며 핸드폰 게임을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중단됐던 울산교육문화예술제가 올해는 작품 전시와 예술 공연, 특별 공연 등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학생들과 직접 호흡할 수 있는 예술제를 한번 진행해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페스티벌이 마련됐습니다. 국화로 정원을 조성해 사진 콘테스트를 열고 역사놀이와 종이모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대부분의 행사를 직접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협력과 존중, 배려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해보니까 어려움도 많았지만 뿌듯하고 큰 보람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교육 현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며 일상 회복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6차 임시회가 울산시의회 주관으로 어제 울산 북구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에 모인 전국 16명의 시도의회 의장들은 기초의회 사무국직제 설치 건의와 정책지원관 관련 건의 등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안건 21개를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은 협의회 17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위령제가 어제 남구 정토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51회째를 맞는 합동위령제에는 유족 대표와 송철호 시장 등 49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지부는 해방 이후 격동기와 한국전쟁에서 조국과 지역을 지키다 희생된 호국영령 62위를 추모하기 위해 지난 1971년부터 매년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군수실에서 6.25 참전유공자 고 변득주 상사의 아들 변흔엄 씨에게 화랑무공 훈장을 전수했습니다. 이번 훈장 수여는 6.25 전쟁 참전자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고도 공적이 누락됐거나 미처 훈장을 받지 못한 수훈자들을 찾아 그 공을 기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자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 기자의 눈에서는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연포산 터널 무료화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최근 연포산 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자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시가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김동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이 연포산 터널 통행료 무료화 논란 하루 이틀 얘기가 나온 게 아닌데 이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단골 메뉴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연포산 터널 건설 계획이 본격화된 게 2009년인데 네. 당시에도 무료화 요구는 있어 왔습니다. 이후 개통을 앞뒀던 2015년과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도에도 무료화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정도로 동구 지역에서는 꽤 오래된 논쟁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연포산 터널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걸으면서 네. 다시 이 논쟁에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잠잠했다가 선거철이 돼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2009년부터 쭉 이렇게 있어왔던 문제입니까? 매년 사실 나오고 있었던 얘기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만큼 오래된 논란이라면 이 무료화에 대한 검토도 많이 진행됐을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겁니까? 연포산 터널과 울산대교는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이 때문에 사업 시행자인 울산 하버브릿지는 2015년부터 30년간 통행료를 받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 마음대로 쉽게 통행료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인 건데요. 울산시가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사오는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이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3,10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100억 원이요. 상당히 많은 비용이네요. 네, 여기에 연간 74억 원 정도의 유지관리 비용까지 생각하면 민자 사업을 인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울산시 입장입니다. 네, 그럼 정리하자면 이 연포산 터널 통행료 문제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울산시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운영권을 쉽게 살 수 없다라는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 이 연포산 터널 무료화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운영사의 통행료를 대신 내는 형식밖에는 없다는 말인데 사실 가능한 일입니까? 실제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동구가 지난 3월 울산시에 통행료 분담을 제안한 건데요. 네. 동구는 당초 동구 주민에 한해서 연포산 터널 통행료의 20% 수준을 분담하면 울산시가 80%를 보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울산시는 동구의 분담 비율을 30%까지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예산 문제 때문입니다. 예산 문제요. 그럼 현재 통행료는 얼마입니까? 현재 연포산 터널의 통행료는 소형 기준 500원입니다. 500원이요. 여기에서 소형은 2.5톤 미만의 차량을 의미하는데요. 네. 연포산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의 98%가 이 소형에 속합니다. 현재 울산시는 기존 통행료 700원에서 200원을 시가 보조하는 형태로 연포산 터널 요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쓰이는 예산이 연간 20억 원가량입니다. 네. 동구의 제안대로라면 이 보조금인 규모가 연간 58억 원 규모로 뛰게 되면서 울산시가 부담을 느낀 겁니다. 30%를 적용하면 대략 50억 원 선으로 줄어드니까 타 구군이 동구와 똑같이 분담률을 제시해야 하는 울산시 입장에선 30%가 합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 동구와 울산시가 30% 뭐 몇 퍼센트 하면서 서로 좀 덜 내려고 이러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예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담이 네.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민감한 사항이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동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동구에서도 분담률을 30%까지 올리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분담률이 20%일 경우 동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4억 원 선인데 이를 최대치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료화로 통행량이 더 늘어날 것까지 생각한다면 분담률을 올리기 힘들다는 게 동구 입장입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동구와 울산시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실무자간끼리도 회의가 진행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울산시는 타구군과의 논의도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 결국에는 모든 게 돈 문제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동구민들은 동구에 사는 죗값이 500원이냐 하면서 월등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데 꼭 통행료 문제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사실 연포산 터널은 동구 지역의 교통 지형도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그간 남목고개와 방어진 순환도로를 통해서 둘러서 동구에 진입할 수밖에 없었지만 연포산 터널은 산을 관통해서 단거리로 동구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연포산 터널을 지나야만 동구로 가기에는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뭐 거기를 지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실제로 연포산 터널 하루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37%가 동구에 소재지를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많은 동구 주민들이 연포산 터널을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네. 동구 주민들은 울산 지역 어느 곳에서도 유료도로가 없는데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연포산 터널만 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차별 아닙니까? 그런 주장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더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연포산 터널 무료화를 동구 지역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가 봤을 때는 과연 이번에는 연포산 터널이 통행료가 무료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예산 범위가 상당히 큰 사업이다 보니까 쉽지는 네. 않을 겁니다. 다만 2009년부터 지역에서 꾸준하게 요청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울산시나 동구나 지자체들이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연포산 터널은 동구민뿐만 아니라 동구로 출퇴근하는 울산 5개구군 주민들의 통행로이기도 하고 타 지역 사람이 관광객으로 동구에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모두를 위한 문제인데 선거철에 단골 메뉴에만 그치지 말고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포산 터널 무료화 논란에 대해 김동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 기자 고맙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억 원 이상 후원하는 그린노블클럽에 울산 4호와 5호 가입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린노블클럽은 저소득층 아동의 꿈과 미래를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억 원 이상을 후원하는 고액 기부자 모임으로 전국에서 292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린노블클럽 울산 4호 회원에는 23년째 어린이재단에 꾸준히 후원하고 있는 주식회사 조일상운의 정대훈 대표가 5호 가입자에는 30년간 어린이재단을 후원해온 새아침 연합내과의원 정인권 원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구 장생포 문화창고가 누적 방문객 수가 2만 명을 넘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래문화재단에 따르면 장생포 문화창고는 지난 6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방문한 인원이 2만 6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200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특별 전시와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 도입, 공연 유치 등을 통해 장생포 문화창고가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남구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돼 있는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해 오는 15월까지 골목 상권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선결제와 조기 구매를 비롯해 골목 상권 이용과 소상공인 응원, 그리고 골목 상권 활성화 방송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됩니다. 남구청은 소상공인 응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 캠페인에 단체나 기업체 등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소상공인들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울산 해우리 콜센터가 한국표준협회 주관 올해 콜센터 품질지수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해우리 콜센터는 평가 항목 중 콜센터 이용 고객 만족도와 전화 모니터링 분야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올해 들어 해우리 콜센터가 처리한 상담 건수는 20만 건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과 국민 상생 지원금 관련 문의 등을 처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